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466쪽 날씨의 변화, 즉 유체지구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체지구의 변화 부분을 살펴봤고요. 고체지구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또는 판의 운동 같은 것들 또는 더 나아가서 풍화나 사태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 고체지구 파트 변화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상식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유체 지구의 변화 부분은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특히나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어려운 이유가 이후에서 이제 쭉 보시게 되겠지만 어떤 일기도 분석 같은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466쪽에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들 바로 기압 그리고 기단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날씨의 변화 중에서 기단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기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공기 덩어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단,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 덩어리인데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거든요. 이때 공기들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그 장소의 성질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지역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은 따뜻해지고요. 차가운 지역에 있는 공기들은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바다 위에 있다면 상당히 습해질 거고요. 육지 위에 있다면 상당히 건조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기단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기단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성질이 변질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단들은 어떤 기단들이 있는지 그 기단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크게 4개의 기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개의 기단이 더해져서 총 5개의 기단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 기단들의 종류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위치상으로 이 장소에 있는 기단 바로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기단 양쯔강 기단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이쪽에 4개의 기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단의 성질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단의 성질들은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이때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즉 고緯도에 있으면 한랭한 기단들 차가운 기단들이에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으면 저위도에 있는 기단들이니까 온난하거나 혹은 고온한 기단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육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한 기단들이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다 위에 있는 기단들이니까 상당히 다습해지는 그런 성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랭 건조,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기단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단들은 각각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서로 다른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단들이고요.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에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단들이 되겠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주로 우리 여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날씨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단들 4종류가 있고 1개 기단이 더 있다 그랬거든요. 그 1개 기단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우리는 그 기단을 적도기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도기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적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단들이거든요. 따라서 역시 고온, 다습한 성질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적도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태풍을 몰고 오는 그런 기단들입니다. 태풍. 그렇죠? 뒤에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열대저기압이죠. 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바로 저 적도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그런
그런 일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5개의 기단들이 있는데 그 기단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대 기단들, 그러니까 차가운 기단들이죠. 그 기단에는 대륙성 기단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성 기단으로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대륙 위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해질 것이고요. 반대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다습한 성질들을 나타내겠죠. 이때 한랭 건조하거나 한랭 다습하거나 그리고 각각 겨울과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열대 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륙성 기단에 해당하는 양쯔강 기단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성 기단에 해당하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둘 다 따뜻해요. 따뜻한데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하고요.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성질들을 나타낸다는 거. 이때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제 날씨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날씨의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도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나 한파를 몰고 오는 그런 기단들이다. 아니면 북태평양 기단은 무더위 장마, 아니면은 오호츠크의 기단 장마, 높새바람, 그리고 양쯔강 기단 황사나 건조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날씨의 특징들을 나타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날씨의 특징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날씨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을 때요.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큰 어떤 바람이 불거든요. 그 바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해류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류풍. 해류풍 들어보셨죠? 자, 해류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밤낮을 주기로 바뀌는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해류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바닷가에 나갔을 때 여름이나 혹은 여름에 이제 해안가에 나갔을 때 낮 동안에 부는 바람과 밤 동안에 부는 바람을 보면은 바람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 바람의 방향이 왜 바뀌는지 그림으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낮 동안에 해가 뜹니다. 낮 동안에 해가 뜨게 되면은 가열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육지와 바다 중에서 둘 다 동시에 가열되면 어느 쪽이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갈 거냐 이거죠. 자, 이때 우리가 예전에 뭐 비열이라 아니면 연룡량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비열이나 연룡량이 작으면은요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비열이나 연룡량이 크면은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자, 육지와 바다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의 비열이 더 크고 작냐? 이때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 해양 쪽은 비열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낮 동안에 가열되기 시작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육지 쪽이 먼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겠죠. 육지 쪽이 먼저 가열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때 육지 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따뜻한 공기들은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다 쪽에 있는 공기는 육지에 있는 공기보다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들이 아래로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는 것을 고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낮 동안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람들을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서 우리가 해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낮 동안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리어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리해 볼까요?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자, 밤이에요. 달이 떴겠네요. 달이 떴는데 이번에는 냉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냉각됐을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냉각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비열이 작은 육지가 먼저 냉각되고요. 먼저 가열되고 먼저 냉각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육지 쪽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반대로 바다 위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자,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무슨 기압? 그렇습니다. 저기압이고요. 반대로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면은 고기압이 되는 거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 그렇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 말인즉슨
밤 동안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거든요. 자, 이런 바람들 육지에서 분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육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낮 동안에는 해풍이,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해류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주변에 구조들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대륙에 해당하는 중국 대륙이 있고요. 바다에 해당하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에 육지와 바다가 가열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빨리 가열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육지 쪽에 해당하는 중국 쪽이 먼저 가열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 쪽에는 상당히 따뜻한 공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바다 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름에 지금 육지 쪽이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고 있는 바다 쪽이 고기압을 나타내겠네요. 그 말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때 여름에는 바람이 북, 남, 동, 서 이 방향에서 지금 현재 불어가는 방향 그대로 보세요. 자,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둘 다 냉각되기 시작하겠네요. 누가 빨리 냉각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육지 쪽이 빨리 냉각되겠죠. 그럼 육지 쪽에는 차가운 공기들이 생길 거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 반대로 바다 쪽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바다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 그럼 무슨 기압? 육지 쪽이 지금 현재 고기압. 그리고 바다 쪽이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렇습니다.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은 겨울에는 지금 현재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얘네들은 북서계절풍이 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부는 바람 남동계절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북서계절풍이 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앞서 날씨의 특징 중에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날씨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오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때 일어나는 날씨의 특징, 바로 높새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츠크의 기단은요, 우리나라에 장마를 가져오는 그런 기단인데요. 우리나라 초여름에는 이 오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강해서 우리가 오츠크의 기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이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현상과 펜현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원 과목이 아니라 이제 투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 지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한반도 지형은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영동지방이라고 하는 지형이 지대가 높고요. 반대로 서쪽, 영서지방이 지대가 낮습니다.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형 구조가 나타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오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주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리를 할까요? 자, 오츠크의 기단.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오츠크의 기단은 어느 풍의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동풍 계열의 바람.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다 위에서 공기들이 육지를 이제 지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육지가 굉장히 다습하거든요. 다습합니다. 다습해요. 습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다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때 뭐 정확한 수치를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습한 공기가요 1k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5도 정도씩 떨어지거든요. 자,
차가운 공기가 위로, 다습한 공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때 킬로미터당 5도씩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뀔 수 있는 그 온도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물방울로 응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구름을 만들거든요. 자, 산 중턱에 구름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공기 덩어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증기로 물방울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래도 수증기가 많이 있었던 다습한 상태의 공기였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건조해진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올 거예요. 넘어올 겁니다. 자, 아까 위로 올라갈 때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었죠. 떨어진다 그랬었죠. 이때 다습한 공기가요. 다습한 공기가 1km로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5도씩 떨어져요. 반대로 내려오면은요 5도씩 증가하거든요. 자, 그런데 산을 타고 넘어갈 때는 이미 공기가 건조한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건조한 상태. 근데 이 건조한 공기도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공기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1km를 내려오는데 이때 건조 상태의 공기는 온도가 10도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다습한 공기들은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올 때 1km당 5도씩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로 1km 올라가는 동안 온도가 5도가 떨어진 거죠. 근데 공기가 건조 상태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이 건조한 공기는 1km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온도가 10도씩 변해요. 그러니까 그냥 건조 상태의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면 10도가 떨어지겠지만 내려온다면요 다시 10도가 증가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 말인즉슨 자, 같은 이런 높이상에서 지금 처음에 다습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5도가 떨어졌는데 다시 10도가 증가를 해버리죠. 그렇다는 것은 태백산맥의 오른쪽인 영동지방에 비해서 태백산맥의 왼쪽 서쪽 부분에 해당하는 영서지방의 공기의 온도가 어떻다? 공기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건조한 상태의 공기가 불기 시작하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렇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높새바람 현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에 기온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바람에 의한 기온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금 더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들이 존재하는 영서지방의 기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성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여름에 서울지방의 온도가 예를 들어 뭐 일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영동지방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강릉 같은 지역들, 그런 강릉 같은 지역들은 지금 이제 서울의 일최고 기온이 30도 그러면은 강릉은 30도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의 바로 이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사실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건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끼쳤을 때, 오호츠크의 기단은 어느 바람을 만들어내니까 동풍 계열의 바람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현재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면서 도리어 영동지방보다 영서지방의 날씨가 더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만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단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그 장소의 성질을 닮아간 공기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단이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때 그 성질이 바뀌면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다른 기상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기단의 변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한대 기단의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장소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랭한 대륙이 있습니다. 한랭한 대륙 위쪽에 있는 공기는 상당히 차가운 공기겠죠. 한랭한 기단이에요. 한랭한 기단. 그런데 이 한랭한 기단이 예를 들어 저위도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대 기단의 이동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자. 자, 한랭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다습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따뜻한 대륙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때 따뜻한 대륙으로 오게 되면은 지면이 따뜻하니까 공기 아랫부분이 가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공기 아랫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연직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구름이 위쪽으로 높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은 아랫부분, 기층의 하부가 가열되면서 공기가 위로 연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높게 만들어져요. 그런 구름들을 우리가 이제 저군형 구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저군형의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강수 현상, 비가 왔을 때 주로 소나기의 형태들의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군형인데 소나기가 오는 이런 구름들을 우리가 이제 정란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저군형의 구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기단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기단 중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요.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 장소는 이 장소죠. 이때 시베리아 기단이요. 겨울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오면서 황해를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위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하층부가 따뜻해지면서 저군 형태의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비가 온다면은 소나기가 오겠지만 겨울이잖아요. 눈이 올 수 있겠죠. 눈이 온다면은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동해안보다 서해안 쪽에 눈이 더 많이 와요. 보통 사람들은 동쪽에 눈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강원도에 눈 많이 오잖아. 강원도는 영동지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동지방, 영서지방을 구별하는 것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구별하는 거죠.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뭐 스키장 같은 데 갈 때요. 영동지방에서 지금 산을 넘어가서 있는 스키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도리어 태백산맥 넘기 전에 스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왜 많을까요? 눈이 많이 오니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영동지방에 비해서 영서지방이 실제로 눈이 오는 횟수도 많고요. 그리고 눈도 더 많이 옵니다. 대신에 이제 영동지방에 한번 눈이 왔다 그랬을 때 한 번씩 많이 오니까 동해안에는 눈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이 오는 횟수나 아니면 양도 실제로 영서지방이 더 많고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단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따뜻한 기단. 그러니까 열대기단이 이동하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열대기단이 이동한다는 것은 바로 저위도에 있는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 따뜻한 바다 위나 따뜻한 육지 위에 있는 아주 고온의 이런 기단들이 지금 현재 차가운 대륙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동안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겠죠. 자, 그러면서 차가운 대륙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차가운 대륙에서는 도리어 아랫면이 냉각되기 시작하겠죠.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따뜻한 공기는 위에 머물고요. 차가운 공기는 그냥 아래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성질들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앞서 한대 기단이 변질되는 거랑은 다르게 지금 열대 기단 같은 경우에는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안정한 상태, 즉 공기의 연직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공기의 상승인데요. 그 공기의 상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주로 안개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다거나요. 혹은 구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높게 솟구치는 구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름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는 이런 형태의 구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형태의 구름들을 우리가 이제 층운형 구름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층운형 구름에서 만약 비가 오게 된다면은 이때 부슬부슬 비가 오는 이슬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열대 기단이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 안개를 만든다거나 층운형의 이슬비를 내오는 층나는 운이라고 하는 이런 구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단은 바로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요. 이때 따뜻한 기단들이 바다 위를 지나오는 동안 다습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쪽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층운 형태의 구름을 만들면서 이슬비를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기압 세력이라서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날씨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서는요. 이때 안개 같은 현상들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면은 층운형의 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로 기단의 변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이렇게 기단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날씨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기단 자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단의 변질이 와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들보다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만났을 때 기상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도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서로 만났을 때 역시 기상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 가지의 전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공기의 상승입니다.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공기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게이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른 공기들, 바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구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각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자,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보시면은요. 이때 지금 요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죠. 이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태클하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따뜻한 공기가 하면서 이렇게 폴짝 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태클하고 들어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폴짝 뛰는 형태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공기의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형태대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구름이 높게 솟구치게 되네요. 자, 이런 구름들을 무슨 구름? 그렇습니다. 적난운. 자, 이 구름은 적운 형태의 구름이면서 비가 온다면은 정난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은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가만히 깔려 있어요. 차가운 공기가 깔려 있고 조금씩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 앞서 적운 형태의 구름과는 다르게 옆으로 넓게 퍼진 이런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름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층운형 구름이라고 불렀었죠. 층운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비가 온다면은 이슬비 같은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공기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표현하고 요게 전선면 그리고 요게 전선면이 되겠죠. 이때 그 전선면이 지면과 닿는 지점을 연결을 해서 선으로 그려낸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차가운 공기가 파고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은 바로 뾰족뾰족뾰족 바로 한랭전선이고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 동글동글동글 온난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셨을 때요. 지금 한랭전선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와 온난전선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자, 우리 이 전선의 기호들을 봤을 때 이 기호가 막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동글동글동글 혹은 뾰족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선의 앞면이고요.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전선의 뒷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편서풍대에 있거든요. 자, 편서풍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기덩어리들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선들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쭉 앞으로 나올 때 이쪽이 온난전선의 앞면, 그리고 이쪽이 온난전선의 뒷면, 그리고 요 부분이 한랭전선의 앞면, 요 뒷부분이 한랭전선의 뒷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볼게요.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앞면에 구름이 만들어지죠. 전선 전면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넓은 범위를 걸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충운형 구름 만들어지죠. 충운형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온다면 무슨 비가 온다? 그렇습니다. 이슬비가 오죠. 이슬비. 이게 온난전선의 특징이에요. 온난전선은 전선 앞면으로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앞면에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비가 오는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강수 구역이 굉장히 넓고요. 대신에 구름층이 얇고 넓게 퍼지는 충운 형태의 구름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면은 이슬비와 같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근데 한랭전선 볼까요? 한랭전선의 전면 부역 구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한랭전선의 뒷면, 이 전선 후면이거든요. 전선 후면에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 구름이 위쪽으로 높게 솟구쳐요. 결과적으로 범위가 되게 좁죠.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지금 현재 구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형? 그렇습니다. 저군 형태의 구름 만들어지고요. 비가 온다면 무슨 비?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그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서의 강수 구역과 구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비교 부분인데요. 자, 표로 정리를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한랭전선, 오른쪽에 있는 게 온난전선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한랭전선의 기호는요. 자, 뾰족하게 그렸었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동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각각 기호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한랭전선의 전선면의 기울기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그림에서 한랭전선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요. 전선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때 전선면의 기울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한랭전선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고요. 온난전선이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자, 급하다, 완만하다. 구름과 강수 형태 보시면 저군형의 소나기 내리는 게 한랭전선이고요. 충운형의 이슬비가 오는 게 바로 온난전선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구역, 이때 한랭전선은 전선 후면 좁은 장소에서 비가 오고요. 온난전선은 전선 전면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전선의 이동 속도인데요. 이때 한랭전선은 공기가 팍팍팍팍 치고 들어오는 거죠. 팍팍팍팍. 그래서 전선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슥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자,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선 통과 후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전선 통과 후의 변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장소를 한랭전선이 통과한다거나 온난전선이 통과했을 때 그 장소의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기온이나 기압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변화가 되는 것을 지금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원인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뒤쪽에서 나오는 온대 저기압 파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온이나 기압의 변화 부분에서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과 기압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만 먼저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우리 앞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랭전선은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찬 공기는 가만히 있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전선 어디 있죠? 여기에 뾰족 전선이 있고요. 여기에 동글동글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구역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비가 오는 구역, 지금 강수 구역은 지금 온난전선의 앞면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랭전선에 비가 오는 구역은 뒷면, 좁은 장소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빙정설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나 혹은 더 고위도 같은 장소에서는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주변의 기온, 온도가, 공기가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상층부의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바뀌기도 하지만 주로 얼음 알갱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저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물방울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얼음알갱이들이 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얼음알갱이에 계속해서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는데 지표면의 온도가 따뜻하다. 그러면 그 얼음알갱이가 녹아서 비로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반대로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요. 그럼 그냥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혹은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저 구름의 형태에서 처음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얼음 알갱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은 정말 무더운 여름에 비를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그 비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비를 맞으면 추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장소를 온난전선이 통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비가 오는 지역이 지금 현재 온난구역,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면 쪽에 비가 오고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을 때는 지금 비를 맞고 있을 겁니다. 되게 추워요. 되게 춥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온난전선이 통과할 거거든요. 통과한 위치가 일로 바뀌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비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비 안 맞으면 안 추워요. 자, 비 맞으면 춥다고 생각하세요. 자, 온난전선의 앞면에 있습니다. 온난전선의 앞면에 있으면 지금 이슬비 맞고 있을 거예요. 이슬비 맞으면 추워요. 춥습니다. 기온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요, 장소가 이 위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은 따뜻해지는 거죠. 그 말인즉슨 온난전선은 통과 전에 비를 맞으니까 기온이 더 낮고요. 반대로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랭전선 보세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앞면에 구름 만들어지지 않죠. 비 안 옵니다. 따뜻해요. 그런데 한랭전선이 통과합니다. 한랭전선 통과해서 전선 뒷면으로 가게 되면은 비 엄청 오겠죠. 소나기 맞을 거란 말이에요. 소나기 맞으면 어떻다고요? 춥습니다. 비 맞으면 추워요. 기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인즉슨 한랭전선 통과 전에는 기온이 높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비 맞아요. 춥습니다.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표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통과 후의 변화에서 기온을 먼저 볼 거예요. 기온을 보면은 이때 한랭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그리고 반대로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랭전선 통과 전에 비 안 와요. 그런데 통과 후에 비 옵니다. 기온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온난전선, 지금 현재 전선 전면에서 비가 오고 있어요. 비 맞고 있어요. 근데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비 안 옵니다. 기온이 높아진다고요. 상승한다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온의 변화를 암기하려면 비 맞으면 춥다고 생각하세요. 비가 어디에서 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한랭전선 후면에서 비 오고 온난전선의 전면에서 비가 오니까 한랭전선 통과 후에 비 맞아서 춥고 온난전선 통과 전에 비 맞아서 춥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온의 변화를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든 좋습니다. 한랭전선 통과 아니면 온난전선 통과, 이때 기온의 변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요, 기온 기압은 너무나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한랭전선을 외우고 있어요. 한랭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반대예요. 자, 기온, 온난전선 올라가고요. 기압 높아지고 기압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 비 맞아요. 춥습니다. 기온 떨어져요. 대신에 기압은 높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비 안 맞거든요. 더 이상 기온 높아져요. 기압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온과 기압의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비 맞으면 춥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분명히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 맞으면 추워요. 비가 어디에서 오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향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 파트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관련된 내용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볼 내용 또 다른 두 개의 전선입니다. 바로 첫 번째 폐색전선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정체전선이거든요. 먼저 폐색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색전선은 앞서 우리가 봤었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질 때 형성되는 그런 전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겹쳐지지? 우리 아까 전선의 이동 속도가 있었었는데요. 이때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대에 있으니까 전선들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때 앞쪽으로 온난전선이, 뒤쪽으로 한랭전선이 이동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전선 천천히 가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두 전선이 겹쳐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회색전선은요. 두 전선이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선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전선의 소멸. 전선이 사라질 거예요. 전선이 이제 더 이상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전선이 소멸하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가 회색 전선을 표현하는 기호가요. 이렇게 기호를 표현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동시에 표현할 텐데요. 이때 동글, 동글, 동글 온난전선 그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랭전선 그려줄 건데요. 한랭전선 그릴 때요. 이때 한랭전선을 뾰족, 뾰족, 뾰족하게 우리가 그려줄 겁니다. 즉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전선의 한쪽 면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기호를 모두 다 표현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저 전선 기호가 막 표시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온난전선이 있어요. 온난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면요. 온난전선은 전선 앞면에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랭전선은 전선 뒷면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위에 그림 다시 볼까요? 지금 온난전선만 생각해 볼게요. 온난전선 동글, 동글, 동글하게 표시된 부분이 어디? 전선의 앞면. 이때 온난전선은 전선 앞면에 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한랭전선 볼까요? 한랭전선 뾰족, 뾰족, 뾰족한 게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은 전선에서 어디에서 구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전선 뒷면. 그 말은 전선 뒷면에 구름을 만들어요. 지금 앞서 회색 전선은 전선의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회색 전선이 딱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두 전선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난전선 때문에 전선의 앞면, 그리고 한랭전선 때문에 전선의 뒷면으로 모두 다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회색 전선 같은 경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범위, 강수 구역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은 이제 전선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회색 전선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회색 전선 이후에 다시 또 온대 저기압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선은 바로 정체 전선이죠. 정체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마 전선이다라고 부르는 이런 전선이기도 한데요. 자, 정체 전선은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를 때 발생하는 그런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앞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 전선이 만들어지고 나서도요.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으로 따라 전선들이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체 전선은요. 두 공기 덩어리들이 한 장소에 딱 부딪히면서 오래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장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장마가 오는 시기가 언제죠? 그렇습니다. 바로 초여름이죠. 자, 초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 대표적인 두 개의 해양성 기단이 있습니다.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인데요. 그 두 개의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두 세력이 딱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저 정체 전선, 장마 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회색 전선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정체 전선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정체 전선은 동글, 동글, 동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랭 전선 표시할 때는 뾰족, 뾰족, 뾰족하게 표시를 합니다. 전선 앞뒷면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표시할 거거든요. 자, 구름 어디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면에 구름 만들죠. 앞면에. 자, 그리고 한랭전선은요. 뾰족, 뾰족, 뾰족한 전선 뒷면에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은요.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한쪽 면으로만 구름이 만들어지네요. 아까 우리 회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앞뒷면으로 모두 구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앞면 쪽으로만, 한쪽 면으로만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앞서 우리나라의 장마를 가져오는 두 개의 기단,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기단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가 있을 때요. 초여름에는 저 고위도에 해당하는 한랭한 기단인 고위도에 있는 한랭한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 두 기단이 서로 같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위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이때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래쪽으로 남하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으로 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날 거거든요. 만나는데 자, 이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때 우리나라의 남북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공기의 이동을 좀 살펴봤을 때 남쪽에는 지금 현재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북상하고 남하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앞서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한 기단,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차가운 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로 되어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래쪽에 깔리고요. 북태평양 기단이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면은 무슨 면? 그렇습니다. 전선면이라고 했었고요. 그 전선면이 지면과 닿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게 뭐? 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선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동글동글동글 뾰족뾰족뾰족. 자, 이렇게 정체 전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딱 만나는데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면 얘네들이 그냥 딱 버티고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구름층이 그 장소에 오래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오겠죠. 오랫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구름의 전선 위치를 표시할 때 전선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장마를 가져오는 기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항상 오호츠크의 기단을 북태평양 기단이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의 남쪽 부분에 전선들이 표시가 되게 되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름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름층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구름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정체 전선은 어느 위치에 표시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항상 구름의 남쪽 경계선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체 전선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두 기단의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저런 장마 전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저런 구름층이 형성됐을 때 정체 전선의 위치는 구름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한데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조금 더 강하면은요. 이때 오호츠크의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을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 구름층이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한 쪽이 지금 현재 구름층에 덮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6월 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7월, 8월이 되면은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북태평양 기단이 오호츠크 기단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체 전선, 구름층이 자연스럽게 위쪽, 북한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비가 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따뜻한 고기압에 해당하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해수욕장 놀러 가고 그랬을 때 이때 북한 쪽은 구름층에 덮여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가끔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에 지금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들 막 해수욕장에서 놀고 이러는 장면 나올 때 북한에 장마 들어가지고 물 잠기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기단의 세력 때문에 구름층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지금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의 장마, 어느 지역의 장마가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는 내용이요. 지금 현재 페이지 466쪽, 467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페이지 468쪽에는 앞서 우리 봤었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비교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부르는 거대한 바람인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류의 흐름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유체 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